자, 안녕하세요. 구수한빵입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빵 산업기사 세 번째 제품입니다. 네, 화이트 크림빵이고요. 재료 한번 드릴게요. 강력, 설탕, 소금, 이스트, 분유, 계량제, 우유물, 달걀, 버터, 옥수수 전분, 휘핑크림. 재료상에 특이한 점은 없고요. 나중에 이제 옥수수 전분하고 휘핑크림이 이제 재료에 이제 추가적으로 지급이 되는데 이 사용법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반죽은 일반적인 똑같이 반죽으로 스트레이트 법으로 제조하시면 되고, 반죽 온도는 27도죠. 일반적인 우리 반죽 온도는 대부분이 27도입니다. 그리고 이 버터, 항상 말하지만 시험이기 때문에 시험에서는 클린업 단계의 유지 버터를 넣는다. 사실 스트레이트법 반죽을 할 때 브리오시 계열처럼 아주 버터량이 많은 제품들을 제외하고 이렇게 한 10% 미만의 버터는요 처음부터 넣고 반죽을 한다 해서 빵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시험은 시험이니까 그 규칙을 좀 따라서 클린업 단계에 버터를 넣어주시고 최종 단계까지 오늘도 반죽을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지급된 요 옥수수 전분하고 휘핑크림은요, 요 옥수수 전분은 성형 마무리 단계에 빵에다가 묻혀주는 용도, 겉표면에 묻혀주는 용도로 쓰는 거고요. 이 휘핑크림은 빵을 제조하고 다 제조한 후에 나중에 냉각해서 굽기 후에 냉각해서 그 안에 크림을 넣어주는 형태로 이렇게 작업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요 화이트 크림빵도 시험 시간이 4시간입니다. 4시간. 자, 마찬가지로 유지, 버터를 제외한 모든 재료를 다 넣고 반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엔 저속으로 돌리죠. 예, 시작하겠습니다. 자, 반죽이 이제 돼가는 시점이죠. 밀가루나 다른 재료들이 수분을 흡수해서 맨 처음에 거칠지만 한 덩어리가 되는 시점이 클린업 단계입니다. 지금처럼 이제 밀가루 등 재료들이 수분을 흡수해서 날가루 기는 없어지고 반죽이 거칠지만 한 덩어리가 되는 이 시점을 클린업 단계라고 합니다. 이 시점에서 버터를 넣어줍니다. 버터를 넣어주시고 다시 반죽을 하게 됩니다. 자, 버터가 어느 정도 섞여 들어갔다 싶으면 속도를 좀 올려서 고속 반죽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반죽이 지금 산업기사 3가지 제품들이 대부분 반죽이 질진 않은데요. 그래도 그 3가지 중에서는 오늘 반죽이 조금 더 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죽기 옆면에 이렇게 반죽이 아직 돌아가는 도중에 묻어 있는 게 보이시죠? 이럴 때는 한 번씩 스크래핑을 해서 반죽을 깨끗하게 긁어서 내려주시면 좋겠죠. 자, 이렇게 깨끗하게 사이드면을 정리해 줬고요. 다시 반죽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반죽이 어느 정도 돌아가서 이제 발전 단계 한 중기, 후기, 중후기를 넘어갈 시점에서는 중속으로 내려서 최종 단계까지 반죽을 하겠습니다. 고속으로 최종 단계까지 반죽을 하면 반죽 결이 좋지 않아서 한 80% 시점에서 중속으로 바꾸고 최종 단계까지 반죽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반죽이 다 됐기 때문에 반죽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죽을 빼냈고 이제 1차 발효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1차 발효를 이제 끝내고 빵을 꺼내왔습니다. 반죽을 꺼내왔습니다. 지금 시간은 약 한 50분 정도, 45분에서 한 50분 정도 1차 발효를 했습니다. 유관 크기로 보시고 좀 이렇게 핑거 테스트도 한 번씩 진행해 보시면 좋겠죠.
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지만 핑거 테스트를 하실 때는 손가락에 밀가루를 좀 묻히고 반죽을 눌러 보시고 반죽이 다시 누른 자죽이 다시 되돌아온다, 다시 올라온다 하면 아직 탄력이 많이 남은 어린 반죽, 숙성이 덜 된 거죠. 근데 눌렀는데 주변까지 다 함몰돼서 푹 꺼진다, 공기가 빠지면서 꺼진다 그러면 과발효입니다. 크기로 보실 때는 육안으로 한 2.5배에서 3배 정도 보시고 불확실하다 하면 핑거 테스트도 한 번씩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빵은 발효가 잘 돼야 좋은 제품이 나오죠. 그러니까 발효 상태를 잘 확인하시는 것도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작업입니다. 자, 이제 80g씩 한번 분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분할을 하고 나서 한 10분 정도 중간 발효했습니다. 중간 발효는 이게 지금 23개 정도 양이 나오거든요. 이 중간 발효는 본인의 작업 속도에 맞춰서 조금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성형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 이 성형도 어제 호두 건포도 빵하고 성형 사이즈가 똑같습니다. 36cm에서 38cm 사이. 36에서 38 사이니까 37에 맞추면 되겠죠. 자, 하나 준비해 놓으시고요. 자, 1차 성형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2차 성형으로 나머지 길이와 모양을 다 맞출 겁니다. 자, 첫 번째 1차 성형을 할 때는요, 손바닥으로 눌러서 기포를 다 빼주시고요. 말아서 1차적으로 성형을 한번 해줍니다. 이때 성형 사이즈는 한 15에서 20cm 사이 정도로 1차 성형을 해주시면 되겠죠. 기포를 완전히 다 눌러서 완전히 다 제거를 해주시고요. 꽉 말아서 안에 공간이 없게 꽉 말아서 1차적으로 한번 성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완전히 기포를 다 빼주시고 꽉 말아서 안에 공간이 없이 꽉 말아서 1차. 자, 이렇게 1차 성형을 15에서 20cm 정도로 해놨고요. 이제 사이즈를 완전히 맞춰서 2차 성형, 사이즈를 완전히 맞춰서 이제 성형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길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6에서 38cm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중간 정도인 37cm에 맞추면 가장 적합하겠죠. 두께는 일정하게 하시고요. 눌려서 손가락 자국이 나지 않게 성형을 해주시면 좋겠죠. 자, 이렇게 37cm로 성형을 하시고 이음매는 아래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해서 1차적으로 2차까지 성형을 마무리해서 철판에 올리지 마시고요. 이렇게 테이블 위에 일단 놓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차적으로 길이를 다 맞춘 성형을 끝내고 아직 철판에 올리지 않고 한쪽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왜냐면 이제 여기다가 이제 이런 분무기를 사용해서 윗면에 물을 좀 뿌려주고요. 그리고 전분을 묻혀서 추가적으로 지급된 전분을 묻혀서 철판으로 옮겨서 팬닝을 할 겁니다. 이렇게 물을 뿌렸고요. 반짝반짝 하죠. 추가적으로 준비된 전분을 이렇게 테이블에 이렇게 쏟아 놓고 전분을 묻혀서 철판에 팬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판의 팬닝은 8개, 2판, 7개,
한 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사이사이 간격을 적당하게 띄어서 팬닝을 하도록 합니다. 전분을 전체적으로 둥글려서 다 묻을 수 있게 해주시고 철판에 팬닝을 합니다. 간격은 8개씩 놓을 거니까 8개씩 놓는 기준에 맞춰서 철판 간격을 잘 띄어서 놓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묻히고 전체적으로 묻히고 철판에 팬닝합니다. 자, 우선 1차적으로 한 판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팬에 다 옮겼고 전분 묻혀서 팬에 다 옮겼고 이제 2차 발효 하겠습니다. 2차 발효 시간을 활용해서 미리 생크림, 휘핑크림을 제조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900g의 생크림을 넣고 휘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그 테이블형 믹서가 있으면 좋지만 시험장에서는 테이블형 믹서를 따로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반죽 쳤던 그 반죽기에다가 그 반죽통을 깨끗이 닦아서 휘퍼를 끼고 휘핑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크림을 휘핑을 다 마쳤습니다. 생크림 휘핑은 본인의 작업 속도에 맞춰서 꼭 2차 발효 시간에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빵을 굽고 나서도 빵을 식히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굽기 후에 빵을 냉각하는 그 시간을 이용해서 휘핑을 해도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2차 발효 시간이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2차 발효 시간을 이용해서 준비해 놓으면 작업하는데 조금 더 여유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휘핑은 웬만하면 중속으로 꾸준하게 휘핑을 해서 올려서 생크림을 너무 거칠지 않게 매끄럽고 힘있게 올려주고 이렇게 볼에 다시 옮겨 담아 놓고 이따 쓸 때는 이제 짤주머니에 담아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발효가 끝나서 빵을 꺼내 왔고요. 이제 오븐에 넣어서 굽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븐 설정 온도는 윗불 160에 아랫불 150으로 이렇게 세팅을 하고요. 요 세팅이 좀 잘못돼서 너무 온도가 많이 올라갈 것 같아서 좀 내려놨습니다. 자, 아랫불 150, 윗불 160 세팅을 해서 빵을 넣으시고 한번 돌려주기 작업을 할 겁니다. 총 한 10분, 13분에서 예상 시간 한 12분에서 한 15분 정도로 예상하고요. 한 9분에서 10분 사이에 돌려주고 돌려줄 때 윗불을 150으로 다시 낮춰주겠습니다. 자, 빵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굽기 시간 한 8분 정도 지났고요. 이렇게 통통하게 오븐 스프링이 일어났고 굽고 있습니다. 이름이 화이트 롤이기 때문에 최대한 색깔을 내지 않고 구워야 합니다. 한번 돌려주겠습니다. 자, 이 돌리는 시점에서 온도를 낮춰주는데요. 돌려주면서 색깔이 좀 낮다 싶으면 온도를 한 120도까지 많이 내려줘도 됩니다. 지금 저는 색깔이 아주 살짝 날랑말랑하기 때문에 온도는 150에 150까지만 도로 내렸습니다. 지금부터는 한 3분 정도만 더 굽고 총 그러면 한 12분, 13분 정도 굽는 것 같아요. 한 3분 정도 더 구운 후에 3, 4분 정도 더 구운 후에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구워서 뺐습니다. 시간은 총 13분 정도 구웠습니다. 그리고 색깔이 거의 나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화이트 크림빵이잖아요. 그러니까 하얀색이 나게끔 빵 색깔을 거의 내지 않고 이렇게 구워주는 것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이제 공판으로 옮기고 식히고 재단해서 이제 크림을 넣는 작업을 좀 이따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판으로 옮겨서 빠르게 식혀야겠죠. 공판으로 옮기고 식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빵을 냉각이 다 됐고요. 냉각이 다 됐으니까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빵을 자를 때는 바닥에 놓으시고, 네, 칼을 손으로 살짝 잡아준 상태에서 요렇게 칼을 톱칼을 사용해서, 빵칼을 사용해서 잘라주시면 되는데, 완전히 다 잘라주시는 게 아니고, 요 끝에를 좀 남겨놓고, 요렇게 벌어질 수 있게끔 자르시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손을 이렇게 대놓고 칼질을 조금 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 느낌을 잘 느끼셔서 손을 베지 않는 선까지 이렇게 잘라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라서 가지런히 다 놓을 거예요. 크림 한 번에 다 자르고, 그 다음에 한 번에 다 자른 다음에 크림을 그 안에다가 짤 거기 때문에, 네, 이렇게 자르고 살짝 벌려서 크림을 짜놓을 수 있게 벌려서 이렇게 테이블에다가 가지런히 다 잘라서 놓고, 그 후에 크림을 위에다가 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빵을 다 자르면 안 되고요. 이게 붙어 있는 상태로 재단을 해서 전부 다 크림을 짤 수 있게 벌려줍니다. 그리고 크림은 한 번에 다 담으려고 하면 양이 너무 많으니까 한 서너 번 나눠 담는다는 생각을 하시고 본인이 짤 수 있을 양만 담으세요. 그리고 지금 저는 별깍지가 있어서 별깍지를 한번 껴봤는데, 별깍지가 있다면 별깍지를 끼시고, 별깍지가 없다면 앞에를 조금 잘라서 원형으로 짜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크림은 요 중앙 부분에 넣어서 그래도 모양이 좀 나게 이렇게 돌려주면서 짜도 좋겠죠. 이렇게 원형 지금 그냥 자르는 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요게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짜주셔도 크게 문제는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균일하게 모양이 날 수 있게. 그래도 이제 보기 좋은 쪽이 먹기 좋은 거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별깍지를 넣어서 짠 게 조금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깍지 하나 정도는 준비해 갈 수 있으니까요. 준비해 가서 하시고, 이걸 손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뭐 짜실 수 있는 분들은 이렇게 올려놓고 짜셔도 상관없습니다. 바닥에 놓고 짜셔도 되고, 본인이 손에다 올려놓고 짜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올려놓고 짜셔도 돼요. 짜는 방법은 본인이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전부 다 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갖고 크림을 다 짜 넣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제빵 산업기사 세 번째 마지막 시간 화이트 크림빵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